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번이 또 이야기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교류 형태 분석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자아에 대한 분석을 해봤죠? 자아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요. 자아 상태는 부모의 자아, 그 다음에 성인의 자아, 그 다음에 아동의 자아, 아이의 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자아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 형태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자아가 있고 상대방은 똑같이 부모의 교류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동의 자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부모의 자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상대방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어떤 자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게 교류 형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 상태가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 이게 교류 형태 분석인데요. 가장 긍정적인 게 사실은 이제 보완적 교류, 상보적 교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적 메시지, 표정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일치하는 솔직한 교류. 자, 영화 보자. 와, 신난다. 그래, 그래. 이렇게. 그쵸? 문제 없죠? 자, 교차적 교류예요. 어떤 교류 시도에 대해서 예상 외의 반응이 들어오는 것으로 무시당한 느낌이 들거나 좀 기분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야기하는 거죠. 이게 교차적 교류예요. 같지 않은 거. 영화 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성인의 자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동의 자아 할 수 있어요. 영화 보자 이럴 때 아이의 자아가 이제 얘기를 해요. 상대방은요. 부모의 자아에서 얘기해요. 얘가 정신이 없어. 응?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 응? 너 제정신이야?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차적 교류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영화 보자. 그래, 영화 보자. 신난다. 이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뭐예요? 하나는 아동의 자아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모의 자아에서 얘기해요. 자, 이러면 굉장히 크로스되는 거죠. 그쵸?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차적 교류가 나타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야기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면적 교류예요. 이면적 교류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교류이기도 해요. 교차적 교류도 그렇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타나요. 겉으로는 대화 내용과는 달리 그 이면에 감춰진 메시지가 있는 경우예요. 겉으로는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몰라요. 하지만 내면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교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잘 설명해줘야 알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에서 얘기해요. 교수님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렇지만 네가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못 알아듣겠잖아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런 거죠. 이건 이런 거고 그건 그런 거야 라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세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인의 자아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그렇지만 어때요? 멍청하게 무식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성인의 자아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내면의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면적 교류. 굉장히 어려운 교류죠. 쇼윈도우 부부 같은. 그쵸? 그래서 사실은 교류 분석 형태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대화는 보완적 교류예요. 상보적 교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교류 형태예요. 첫 번째 상부적 교류, 상호 적절한 기대와 반응,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좋다라고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면 시간 좀 내줘. 무슨 일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시간 좀 내줄래? 성인의 자아가 얘기하죠. 성인의 자아가 다시 대답해요. 응? 무슨 일이야?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요. 자, 여기서도요.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속상해 죽겠어. 아동의 자에게 이야기해요. 그래, 말해보렴 하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어때요? 서로 주고받아요. 같이 주고받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쵸? 속상해 죽겠어. 자, 근데,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 없죠? 자, 교체적 의사교류는 상호 기대와 반응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발생하죠. 자, 자료 좀 찾아줄래? 성인의 자아가 얘기했어요.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혼자서 좀 해봐.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동의 자아처럼 얘기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기분이 나쁘죠. 자, 이러면 교체적 의사교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면적 교류예요. 자, 사회적 수준에서는 새 앨범 샀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지만 뭐예요? 새 앨범 부럽지? 뭐길래 폼을 잡아? 이런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아동의 자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면적 교류도 굉장히 어려운 교류예요. 그쵸? 상호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류가 나타나려면 상보적 의사교류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류 분석 이론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스트로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의 동기에는 생리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먹고 잠자고, 그쵸? 먹고 잠자는 것과 같은 어떤 생리적인 충족과 관련된 욕구인 반면에 심리적인 욕구는 타인과 상호교류하면서 충족되는 욕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는 모든 인간은 상호교류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의 욕구를 건강한 인성발달이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생 직후에 영아는 성장해서 만지고 쓰다듬어주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감각적 자극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다가 점차 크면서 이런 욕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신체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지만 이제 점차 크면 인정받고 그다음 존재감을 좀 받게 되는 그런 걸로 좀 대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 이런 가장 자극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기본 단위를 상호교류 분석에서는 스트로크, 쓰다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인간인식의 기본 단위, 이걸 스트로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극을, 본인의 욕구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기본 단위,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기본 단위를 스트로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의 구조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의 구조화는 인간의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자극과 인정받고 싶은 의도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받는 스트로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그쵸? 스트로크, 만족시켜주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 스트로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구조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조화 방법이 이 6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적은 것, 이 스트로크가 가장 적은 것, 그쵸? 뭔가 자극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적은 게 이제 폐쇄라는 방법인데, 폐쇄는 대부분 시간을 공상, 상상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타인으로부터의 교류, 인정, 이런 것들이 좀 적겠죠? 자, 의식, 이거는 또 관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타인을 만나면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누구나 통용되는 안전한 시간의 구조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부 대상이나 관습 행동을 통해서 스트로크를 추구한다는 것, 최소한의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것, 비교적 안전하게 시간을 구조화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전통적이고 딱 아는 사람만 만나고, 그쵸? 아는 사람과 만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이걸 이제 관습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스트로크가 적고
최소화되는 거죠. 폐쇄보다는 조금 많지만 그래도 막 이게 폭넓게 막 스트로크가 일어나지는 않죠. 되게 좀 한정적이고 약간은 한정된 사람들과 일정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활동은 자기 스스로 외부의 대상과 접근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스트로크를 교환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의 구조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식, 관습보다는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로크를 얻게 되는 거죠. 생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활동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폐쇄보단 의식보다는 굉장히 외부 활동을 통해서 스트로크,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잡담이에요. 이 잡담은 큰 부담 없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스트로크를 추구하는 시간의 구조와 방법이에요. 뭐 스포츠, 취미생활, 어떤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스트로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쵸? 스트로크를 하게 될 수 있겠죠. 스트로크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잡담 같은 경우는 시간의 구조와 방법이 일종의 구조와 방법이긴 하지만 감정 개입이 되지 않고 단순한 정보를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공허함, 권태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인데요. 게임은 타인이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중교류로 시간을 구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감정을 모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잡담 이상의 스트로크를 추구하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시간의 구조와 방법인데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자기 생각하는 거, 느끼는 바를 표현하지 않는 거 되게 어려운 거죠. 그쵸? 진실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속임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속임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이 의존하는 사람들은 조금 왜곡된 방법으로 스트로크를 이제 게임을 통해서 스트로크를 충분히 얻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을 계속하는 거, 임의적인 교류를 계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교인데, 친교는 상호 간에 신뢰하면서 배려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스트로크예요. 그래서 조금 이 상호 분석하는 것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 구조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긍정적인 거, 서로 뭔가를 터놓고 신뢰하면서 배려하면서 나타나는 교류이기 때문에 친교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장 긍정적인 것들은 친교, 그리고 시간의 어떤 그 구조와 방법 가운데는 철회가 가장 스트로크를 적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의식, 활동, 잡담, 게임, 친교, 그쵸? 이렇게 스트로크의 교환 양은 1에서부터 6으로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으로 시간을 구조하는 방법은 친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트로크의 종류예요. 신체적인 스트로크와 언어적 스트로크, 또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 조건적 스트로크와 무조건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스트로크는 인정의 방식이잖아요.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스트로크를 어떤 스트로크를 해줘야 좋은지를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스트로크예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격려, 칭찬, 지지, 공감, 경청, 예를 들어 사랑해, 고마워, 너뿐이야, 행복해.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부정적 언어 스트로크를 보면 비난해요. 협박하고 저주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 명령하고. 예를 들면 저리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꺼져.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정적인 스트로크겠죠. 자, 비언어적인 스트로크예요. 긍정적 스트로크를 보면 미소 짓고 고개 끄덕여주고 안아주고 쓰다듬고 뽀뽀해주는 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은 얼굴 찡그리고 고개 젓고 때리기, 쥐어박기, 밀치기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스트로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건적 스트로크예요. 긍정적인 것, 사람이 한 긍정적인 행동에 달려있다. 그쵸? 일을 잘했어. 깨끗이 잘 치웠네.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잘했을 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부정적, 조건적 스트로크는 사람이 하는 부정적인 행동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미워, 그렇게 행동하면 미워, 때리는 건 나쁜 거야. 자, 이렇게 이 특정하게 이 아이와 행동을 떡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 보는 건 좀 나쁜 거죠. 이제 어쨌든 조건적 스트로크에서 부정적인 거 이렇게 좀 해봤고요. 무조건적인 스트로크예요. 긍정적인 사람 자체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있는 그 자체로도 행복해. 자, 부정적 스트로크를 보면 난 내가 싫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스트로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스트로크, 비언어적 스트로크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하려고 조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 스트로크, 조건적 스트로크, 그쵸?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교류 분석 이론에서 주요 개념으로 또 게임과 각본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게임은 이면적인 교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득을 얻는 데서 출발하죠. 자극갈망, 구조나 직위 뭐 이런 것들을 갈망할 때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게임, 상호교류 내용, 상호교류의 유형, 삶의 자세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 삶의 유형을 발달시켜요. 이게 이제 각본입니다. 그래서 각본과 게임이 정해져 있어요. 삶을 각본과 게임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각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면 안 돼. 이런 각본을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인데 어린이 목소리를 내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어른이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이제 각본인 거예요. 내가 커온 성장 배경을 쭉 살다 보니까 계속 게임을 하게 되고 이면적인 교류를 이면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유리해지려면 나는 크면 안 되겠네. 알았어. 나는 크면 안 돼. 그래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왜? 어른이 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예요. 또요. 각본이 정해져 있어요. 성공하면 안 돼. 라는 각본이 정해져 있어요. 성공하면 안 돼. 자, 뭘 해도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뭘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나는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사업하면 안 돼.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각본이 내가 만들어 놓은 각본에 나를 그냥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 각본 이론이에요. 자, 또요. 튀면 안 돼. 튀면 안 되는 각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발표 못하죠. 남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자, 이런 각본대로 나를 거기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각본은 어떤 각본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한정적이고 좀 끝이 나쁜 각본을 가지고 있나 나쁜 각본대로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굉장히 살아나가기 어려운 각본대로 우리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부정적인 각본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뭔가 해결 가능한 인생 각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승자가 가지고 있는 승자 각본을 우리가 갖고 있도록 우리가 각본을 조절해 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번은 인생의 각본, 사람들의 각본을 조금 긍정의 각본으로 좀 바꿔주는 거, 승자 각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사람으로서 긍정적이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변의 교류 분석을 보면 기본적인 삶의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는 안 좋아. 너는 좋아. 나는 안 좋아. 너도 안 좋아. 나도 좋아. 너도 좋아. 나는 좋아. 너는 안 좋아. 이런 인생의 각본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각본에서 우리가 I'm okay, you're okay로 가야죠. 이런 인생 각본들을 조금 수정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인생 태도와 게임 역할 상관관계도 이렇게 보시면 I'm okay, you're okay에서는 okay, okay로 게임을 하지 않아요. 자타가 긍정하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I'm okay, you're not okay예요.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좋아. 근데 너는 안 좋아하죠. 박해자 또는 구원자의 역할로부터 게임이 시작돼요. 내가 구워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너는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서 게임을 시작해요. 이건 자기 긍정, 타자 부정이죠. 자, 그 다음에 I'm not okay, 그죠? you're okay예요. 자, 구원자를 구하는 희생자의 역할로부터 게임이 시작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너는 돼. 그러니까 구원자, 너가 되는, 그래서 희생자의 역할로부터 내가 희생자예요.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면서. 자, 또요. I'm not okay, you're not okay요. 박해자를 구하는 희생자의 역할로부터 게임을 시작해요. 자타가 부정하는 거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박해자를 구하는 희생자로부터 역할로 게임을 시작해요. 자,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지 않으려면 모두 다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게임을 시작하지 않아요. 어느 하나가 처지면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승자각본을 만들어 보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류 분석 이론에서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게임은 인물들이 내적으로 은닉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게임에 함께 연출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요. 적절한 상대가 나타나면 계략을 사용하죠. 동기와 계략에 의해서 유인장치가 생겨나서 약점의 희생자 혹은 박해자로 걸려들게 되고 게임이 시작되죠. 자, 게임은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면적 교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면적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면적 교류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차 교류가 생기면서 종료가 되면서 게임이 끝나요. 자, 여기 보면 바보 게임이 있는데요.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빠, 나 바보지? 라고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I'm not okay죠. 속으로는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나는 안 돼요. 왜냐면 난 바보니까요. 이렇게 각본을 정해놓은 친구예요. 자, 그럼 아빠는 난 바보죠? 아빠 나 바보죠? 라고 에고에서 이야기해요. 그쵸? 성인의 자에서 얘기해요. 아빠는요. 아니야. 네가 왜 바보야. 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내면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면적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나는 바보야. 근데 묻잖아요. 나 바보예요? 라고 묻잖아요. 자,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이면적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쵸? 성인의 자아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인 자아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면적인 교류를 하고 있어요. 또 아들이 이야기하죠. 요즘 선생님이 나를 바보라고 하던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그럴듯한 상보교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성인의 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지만 이면교류가 계속 되는 거죠. 자, 아버지가 그것은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뜻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의 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들이 하지만 나는 바보예요. 엄마도 나를 바보라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너는 바보가 아니야. 아니 나는 바보야. 큰 소리로 바보가 아니라니까 몇 번 말해야 알겠어 이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예요? 성인의 자아에서 상보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류가 어떻게 흘러요? 비판적 부모 자아에서 뭐예요? 적응적 아동 자아로 대화가 끊기고 말아요. 그쵸? 마침내 우라통을 터뜨리는 결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게임에 걸려들게 되고 결국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게 되는 걸로 마지막에 교체 교류가 들어와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교류 분석의 게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게임에 걸려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지 않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게임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생의 각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나는 안 돼.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어른이 되면 안 돼.
나는 뭔가 나서면 안 돼. 뭐 이런 각본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각본들은 끊어내야죠. 승자 각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게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관찰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아 관찰, 자기 관찰, 자신이 주로 쓰는 게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신의 동점을 발견하는 거, 자신의 어떤 통점, 아픈 점, 뭐 내가 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발견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자가 좀 강한지 이런 것들도 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연습할 것, 맥락을 자세히 표현할 것, 상대방이 알 거라 생각하고 맥락을 자세히 표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맥락을 자세히 파악하는 거, 이해관계를 잘 따져보는 거, 상대방의 입장을 알지 못하면서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해관계를 잘 따져볼 것, 첫 도발을 무시할 것, 그 다음에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도발은 무시하죠. 상대방 무시한다고 같이 하면 똑같아지니까 조금 참아보는 것, 불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표현하지 않으면 점점 깊어지기 때문이죠. 자, 문제 핵심을 파악할 것, 도발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도발을 하더라도 핵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미끼에 걸려들지 않아요. 게임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머와 재치를 사용할 것, 게임이 저절로 끝나게 돼요. 유머와 재치를 사용하면. 그래서 게임에 걸려들이지 않도록 하는 거, 자기 관찰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보면 정신없이 사는 삶을 좀 멈추자. 정신을 차리고 지향점을 찾자. 자, 지향점을 만들고 지향점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노력하자예요. 나는 만약에 단호함이 없어? 단호하고 싶어. 목표 지점을 형성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교류 분석은 인간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발전하고 서로 나누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TA 철학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류 분석 이론에 따르면 못할 것이 없어요. 자, 내가 약한 점이 있으면 목표를 정하고 강하게 나를 단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 분석 이론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신 분석에서 치료할 때, 심리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